자, 이번 시간에는요, FAT 2급 76회, 이론 문제는 전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실기 파트죠. 실기 파트, 실무수행평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은 기출문제 실행시키시고요. 감독관 확인번호는 제가 여기 DE1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입력하시고서는 프로그램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여기 화면 프로그램하고 또 같이 맞춰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맞춰야지. 항상 여기 저도 신경 쓰여요. 전체 화면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요. 자, 해당 문제 하나씩 여러분하고 풀어볼게요. 자, 빙글빙글 회사라고 되어 있고 안경용품 도서 매업하는 개인기업이에요. 개인기업. 보통 전 FAT 1급부터는 법인기업을 하는데 FAT 2급만 지금 개인기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실무수행 1번에는 기초정보관리 2에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해달라고 좀 나와 있죠. 거래처가 카카오뱅크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거 해야죠. 통장 사본을 참고해서 거래처 등록을 하세요 돼 있어요. 거래처는 코드번호 주어져 있고 카카오뱅크 보통 부분 이걸로 할 것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보시고서요. 그럼 여기 이제 거래처 등록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고요. 맨 밑으로 가셔가지고 맨 밑에 지금 여기는 그 은행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을 클릭하셔야겠죠. 그리고 요 밑에다가 코드번호 98 이거 안 나온다. 98005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라 그랬죠. 카카오뱅크 가로하고 보통예금 통장 그 다음에 일반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 어디 있어요? 계좌번호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안 보여. 28-10106-32458 일반 예금계좌 맞고요. 그러면 사용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할 때 일반으로 해라는 것까지 다 반영을 해봤어요. 다른 자료 뭐 넣을 건 없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하고서는 땡 치면 되시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전체 메뉴에서 여기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 등록 초기월 있죠? 이거 보시고요. 자, 예수금 명세서라고 되어 있어요. 계정에서 예수금 쳐주시면 되죠. 자, 예수금 눌렀고요. 금액을 보니까 국민연금공단 150만원, 건강보험 100만원, 근로복지공단 25만원 다 맞죠? 두 개죠? 세무서가 빠져 있네요. 그럼 거래처 누르셔서 F2 서대문 세무서 금액은 150만원 그 다음에 또 누르셔서 서대문구청 밑에 거죠. 금액은 15만원 그럼 차액 다 없어졌죠. 예,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이 문제는 뭐 거의 여러분 틀리지 않고 아마 정확하게 입력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실무수행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회계, 분계 문제죠. 첫 번째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FAT 2급에서는 여러분 계정들 많이 물어봐요. 특히 손익계산서 계정들 많이 물어보니까 잘 익히시기 바라고요. 용어도 이제 처음 배웠는데 처음에는 좀 헷갈려요. 그래도 반복해서 풀어보시게 되면 물론 당연히 다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사무실 직원 시내 출장용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회사에서 실제로 아주 많아요. 이거 여비 뭐죠? 계정을 갖다가 뭘로 써주면 되느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요 시내 교통비 관련돼서 특히나 또 여비교통비로 하라고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럼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날짜가 며칠 날짜인가 봤더니 여기 충전 일자 나와 있죠? 2월 12일 날짜로 하셔야겠네요. 2월 12일 날짜로 차변에 여비교통비를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여비교통비 여러분은 다 800번대로 하셔야 됩니다. 800번대 금액은 3만원. 아이고 3천만원이 아니죠. 그리고 차변에다가 이렇게 쓰고 대변에다가 현금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거는 편의 기능으로 출금 전표를 구분 1 하게 되면 현금 나간 걸로 자동 분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걸로 연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 등록 면회세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는 2월 20일 날짜로 통신 판매업 신고에 따른 등록 면허세, 통신 판매업 한다고 거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 이거 면허세를 갖다 내는데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에 납부했대요. 이것도 가르쳐 주네요. 등록 면허세는 세금과 공과기장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2024년 2월 20일 날짜로 해주시면 되고요. 차변에다가는 세금과 공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세금과 공과 여러분은 800번대 하라 했죠. 금액은 45,500원. 뒷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자주 쓰는 계정 코드 번호는 실무 업무를 위해서 시험 볼 때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도요. 여러분 계정 코드를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또 대부분 회사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계정 코드 번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잘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주의해야 될 거 보통예금 통장 어디 통장인지 알아야 돼요. 거래소 꼭 입력해 주라는 얘기죠. 하나은행 보통 이렇게 해주시고요. 금액은 45,500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것도 많이 헷갈리다고 그러시는데 거래처를 어느 계정에다가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고 어떤 거래처는 입력을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선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이라든지 비용 계정에다가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계정은 여기 우리가 채권이라는 계정 있죠. 아까 이론 시간에도 재무상태표 제가 암기하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채권에는 두 가지 채권이 있어요. 매출 채권이 있고 매출 채권 안에는 외상 매출금 하고 그 다음에 받을 즉 채권 계정에는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거래처를 우리가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이라고 있다 그랬었어요. 기타 채권에는 미수금 그 다음에 선급금 단기 투자자산에 단기 대여금이 있는데 이 단기 대여금이라는 계정이 있잖아요. 얘는 지금 깍두기 같아서 단기 투자자산 안에도 단기 대여금이 있고 기타 채권에도 속해요. 이 단기 대여금이 이런 특징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 계정은 여기 채권 계정, 채권 계정에서도 매출 채권, 기타 채권 요 계정에는
누구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채무 계정, 채권의 반대말은 채무, 우리가 갚아야 될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매입 계정이에요. 매입 계정에는 외상 매입금, 그다음에 지급어음 있다고 배웠죠. 그다음에 채무에도 기타 채무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미수금의 반대말은 미지급금이거든요. 부채이죠. 선급금의 반대는 선수금. 단기대여금의 반대말은 단기차입금. 이렇게 반대되는 계정으로 같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편하겠죠. 기본적으로요, 돈을 주어야 될 것, 돈을 받아야 될 이 계정들, 얘네들은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무에서 보통 금융기관 있죠? 금융기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예금이라든지 당좌 예금이라든지 정기 예금이라든지 정기 적금이라든지 이런 계정에도, 금융기관에도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은행들 보통 예금 계좌들이 대부분 다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 계정만 쓰면 어느 은행의 보통 예금 계정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서 이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처, 거래은행이죠. 반드시 다 거래처 입력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평가 문제에서도 이렇게 거래처에다가 은행 입력하지 않으면 은행에 대한 잔액을 물어볼 텐데 그 잔액이 틀려지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채권, 채무, 금융기관에다가는 반드시 거래처 입력한다. 그러나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비용 이 계정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주고 문제도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여러분이 회사에 가신다면 통장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래에 이렇게 찍혀 있는 것들이 엄청 많겠죠. 그렇게 많이 찍혀 있는 내용들도 지금처럼 연습한 것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실무니까요. 자, 날짜는 3월 5일 거래고요. 하나은행이네요. 다봄안경 1000만원이 인출이 됐어요. 거래처 다봄안경에 1000만원 상환일이 2025년 2월 28일 날 대여하기로 하고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대요. 그럼 이 날짜로 해서 다봄안경으로 대여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럼 돈을 빌려주는데 내년 2월 28일 날 돈을 받기로 했으니 당연히 얘는 단기 대여금으로 여러분이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에 뭐 입력해 주라 그랬어요? 거래처 나왔으니까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을 했으니 보통예금 계좌의 거래처 하나은행 입력해 주시고 10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거래자료에 대한 분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3월 5일이라 그랬고요. 차변에 뭐 한다고요? 단기 대여금으로 해서 거래처는 어디라 그랬죠? 다봄 안경 금액은 1000만원. 매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거래처는 하나은행 이렇게 해서 하나은행 금액은 1000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내역을 입력해 주신 게 마무리된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매입거래 상품 사왔나 보네요. 상품 구입했다고 나와있죠? 날짜는 3월 20일로 해주시고요. 날짜 3월 20일 먼저 해놓고, 상품을 구입하고 받은 그 거래명세서래요. 3월 8일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했어요. 3월 8일 날 그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3월 8일 날 우리가 선급금에서 베네치아한테 250만 원을 지금 돈을 먼저 줬어요. 계약금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이 500만 원짜리예요. 반씩이나 줬네요. 그러면 날짜는 3월 20일 날짜로 차변에다가 선급금 지급했던 거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상품을 구입했다고 하니까 일단 구입한 거 들어온 거는 확실히 알겠죠. 상품, 여기 상품 있어요. 상품 금액은 500만 원어치 우리가 지금 물건이 들어왔는데 차변에 대변에 우리가 선급금으로 줬던 거, 선급금 그 돈은 더 안 줘도 되잖아요. 선급금도 아까 기타 채무라 그랬죠. 거래처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베네치아. 그래서 250만 원은 줬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액은 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니 얘는 아직 돈을 지급한 게 아니죠. 그러면 대변에다가 얘는 외상매입금은 251번. 거래처는 똑같죠. 311 이렇게 하면 빠르게 조회 안 해도 되고 25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품을 갖다 우리가 사갖고 오기로 계약할 때 계약금을 보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물건 들어왔을 때 그 선급금 상계시켜 주면서 나머지 돈 월말에 주기로 했으면 외상매입금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매입거래 이것도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빙에 의한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자료 설명을 보니까 거래처 기업 축하 화환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대금은 삼성카드로 결제했다고 나오고 있죠. 거래처에다가 기업 축하 화환 보냈다고 하면은 이 접대비구나 생각하실 수 있죠. 차변에 접대비. 지금은 계정이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계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혼용돼서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15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우리는 법인카드, 신용카드로 샀을 때에는 미지급금이라고 해놓고 거래처, 삼성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또는 카드로 결제 받았을 때 거래처, 카드사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5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라는 얘기죠. 이거는 15만원 이렇게요. 자, 그럼 날짜는 며칠 날짜였나 봤더니 여기 4월 12일 거래죠. 뭐죠? 여기 4월 12일 거래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4월 12일 차변에다가는 접대비 이렇게 하면 기업 업무 추진비 가로에서 나와 있죠. 여러분 800번대라 그랬어요. 금액은 15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이라고 그랬었죠. 미지급금은 너무 많이 쓰이는 계정이에요, 회사에서. 그래서 253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거래처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삼성카드 밑에 나와 있는 거 선택 1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는 단기 매매 증권 구입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볼까요? 자, 매도 금액 630만원, 매수 금액 70만원, 손해봤네요. 그죠? 정상 금액 630만원. 그럼 70만원을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날짜는 5월 16일 거래고요.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장부가액으로 살 때는 700만원이었는데 지금 630만원에 매각하고 받은 돈이겠죠. 주식 매각과 관련된 거래 자료 입력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을 처음 샀을 때 이렇게 썼었다는 얘기죠. 단기 매매 증권 700만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대변에 여기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지금 처분하는데 처분할 때는 차변에 보통 예금 통장으로 얼마만 들어왔냐면 거래처는 꼭 써주셔야죠. 신한은행에. 자, 금액은 630만원 이렇게 받았대요.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판매한 매각한 단기매매증권은 얼마짜리였어요? 700만원짜리를 지금 팔았잖아요. 그리고 630만원 밖에 못 받았으니 나머지 차액 70만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쓰느냐? 단기 매매증권, 이번 처분한 거죠. 처분했는데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7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 샀을 때 단기 매매증권 700만원짜리 매각할 때 처음에 샀던 금액 똑같이 상계를 시킵니다. 그리고 돈 들어온 거 받은 거 써주시고 나머지 계정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소실로 써준다. 요게 다예요. 여러분이 요 계정들 단기 매매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든지 요 계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요걸 낸 문제였었어요. 날짜는 5월달로 해주시고요. 날 16일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신한은행 보통예금 금액은 630만원 받았고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에서 처분손이라고 쓰면 되겠죠. 처분손 금액은 70만원. 대변에다가는 우리 단기매매증권 매각했잖아요. 단기매매증권에서 70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현금영수증이 나왔네요. 현금영수증 날짜는 6월 22일 날짜이고요. 자, 상품을 홍보할 목적이래요. 이 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홍보용 물티슈 제작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이래요. 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상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물티슈 제작해서 이렇게 돈을 쓰게 되면 그 계정은 우리가 광고 선전비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입력하기 전에 구분을 해드리면 차변에 우리가 사용한 거 광고 선전비 얼마라고? 176만원. 광고 선전비 거래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수익 비용 계정에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하고 똑같은 금액 176만원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현금 다 똑같은 금액 나갔을 때는 우리 출금 구분해서
출금전표 해갖고 광고 선전비만 써줘도 되겠죠.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도 그렇고 처음 배우실 때 어떤 분은 차변, 대변 나누어서 기록하는 게 더 편한데요.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편의 기능은 내가 처음 배울 때 제대로만 익혀놓으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편의 기능을 전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그냥 출금전표로 처리를 해볼게요. 날짜는 6월 22일이고요. 6월 22일. 자, 구분은 출금전표로 하고요. 차변에 광고 선전비 이렇게 하게 되면 800번대 주의하세요. 600번대를 하면 비용 여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800번대 사용하셔야 됩니다. 금액은 176만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는 8번 문제네요. 날짜는 9월 15일 거래고요. 그 다음에 법무법인으로부터 팀원, 위메프, 대금 정산 지원 사태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농협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입력 지급했대요. 이렇게 여기 법률 자문, 회계 자문 이런 거 받을 때 회사에서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계정을 뭐라고 써야 되느냐? 그냥 말 그대로 용역비, 용역이라는 말은 상품,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식이라든지 뭐 특허권이라든지 그런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수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냥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시면 돼요. 수수료. 좀 쉽게 설명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말이에요.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실 때 은행 업무 보실 때요. 은행 업무를 보면 내가 돈을 찾거나 내가 돈을 갖다가 뭐 입금하거나 그다음에 뭐 다른 적금 이라기보다도 거래와 관련해서 은행 업무를 보게 되면 거기서 은행 직원이 수수료 달라 그러죠. 그 수수료라는 의미가 은행 직원의 업무를 은행 직원이 업무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인건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 있죠. 인건비에 관련된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린 주로 수수료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인 회계사의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변호사의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좀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뭐라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뭐 컴퓨터 특정하게 계정을 뭐로 사용하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컴퓨터 수리비 이런 거라든지 뭐 대부분은 사람이 와서 해주는 것들을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으로 사용을 주로 한답니다. 문제들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컴퓨터 수리비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배우셨 뭐 건물이나 이런 기계장치 이런 거 수리했을 때는 수선비라는 용어 계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계정으로 사용해 달라고 얘기가 없는 한 여기 수수료 비용이라고 쓴다. 특히 지금 이 업무와 관련돼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이 수수료 비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날짜는 9월 15일 거래로 보시고요. 자, 차변에다가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 쓰라 그랬었죠. 금액은 80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랬죠. 103. 그 다음에 거래처는 농협이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 거래처 입력할 때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F2키 눌러서 이렇게 거래처 도움 여기서 입력을 하는데 여러분 또 여기 입력할 때 여기다가 그냥 농협하고 그냥 이렇게 쳐도 여기 해당되는 거 바로 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80만원.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지금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실무수행 세 번째 거 전표 수정 나와 있네요. 자, 뭐가 잘못됐나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날짜는 10월 14일 거래인데 다보요 안경에 지급해야 될 외상매입금을 토스뱅크 보통예금 통장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토스뱅크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올바르게 수정해 봐 주세요. 그랬네요. 그러면 한번 불러와 봐야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14일 봤더니 보통예금 외상매입금이 다보야 안경 거죠. 다보야 안경에 지급해야 될 외상매입금은 거래처하고 외상매입금 제대로 잘 되어 있고요. 보통예금을 보니까 여기 지금 신한은행으로 잘못되어 있죠. 토스뱅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토스뱅크라고 이렇게 고쳐주면 땡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 입력자료 수정하는 거 불러와서 보고서는 수정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였었고요. 이번에는 9월 22일 날짜인데 이것도 한번 미리 조회를 해놓고 볼까요? 9월 22일 대표자가 인출한 대표자 동창의 결혼축의금 회계 처리가 9월 22일자로 중복되어 있음을 확인했대요. 오류 자료 수정하시오 그랬는데 중복됐다 그러면 하나만 클릭해서 지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확인. 그럼 중복된 거 없어졌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죠. 됐어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실무수행 세 번째 것까지 해봤고요. 결산 해달라고 얘기하네요. 결산. 자, 아까 제가 이론 문제에서 결산, 수동결산, 자동결산하고 설명해 드렸던 거 있죠. 그죠? 그거를 혹시 기억하신다면 제가 요거 하는 얘기 그대로 듣고 한번 해보세요. 보통 시험 문제는 수동결산 한 문제, 자동결산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절차가 바로 요거거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이렇게 하는 것 그대로 진행만 하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10월 1일 지급된 보험료 180만원 중 기간 미경과분 135만원을 계상하다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이 계정이 선불일까요? 후불일까요? 선불인지 후불인지는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10월 1일 날 이만큼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보험료 지급된 그랬으니까 선불이에요. 선불일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은 얘는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문제고 손익의 이연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는 계정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 써요.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쓰든지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을 써야 되는데 선수 수익은 제가 부채 계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걸 써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지급된 보험료라고 그랬죠. 이 보험료가 우리한테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비용이죠. 그럼 얘는 우리가 돈을 먼저 지급했는데 비용 계정을 먼저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먼저 지급했다. 그래서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럼 선급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나 한번 보세요. 일단은 10월 1일 날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했다 했잖아요. 10월 1일 날 보험료를 납부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결산이라는 것은 12월 31일 시점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보험기간이 언제 만기가 돼요? 내년 9월 30일 날 되겠죠. 근데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발생한 것만 비용 처리를 해야지 돼요. 그죠? 이 기간 것만 비용 처리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1년치 보험료 전체 얼마를 냈다는 얘기냐면 180만 원을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180만 원 이건 1년치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될 비용은 180만 원이 아니라 얼마만큼만 10월부터 10, 11, 12, 3개월치죠. 그죠? 12개월 중에서 우리는 3개월치만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눌러봐야 되나? 자, 반이면 90만 원하고 45만 원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올해 비용은 45만 원만이 올해 비용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자, 근데 여기 180만 원 나갔을 때요. 180만 원 나갔을 때 회계 처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월 1일 날 차변에 보험료 그래서 180만 원 이렇게 나갔어요.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180만 원을 내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2월 31일 날 우리가 이 결산 수정분계를 결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분계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아까 계정 성급비용 사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급비용은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거를 먼저 성급, 우리한테는 보험료라는 비용인데 내년도 거는 얼마를 먼저 준 게 돼버리겠어요. 결과론적으로 45만 원 이건 올해 거죠. 나머지 금액은 내년 거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올해 거잖아요. 내년 거는 그럼 얼마라는 얘기예요? 135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급비용 말 뜻은 비용인데 내년 비용을 먼저 준 게 얼마예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산으로. 그러면 135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대변에다가는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을 135만 원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때 우리가 지금 12월 31일자로 입력해야 될 것은 바로 요 분계인데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우리가 이런 결산 분계, 결산이라는 요거를 해주지 않았을 때 그냥 현재 10월 1일 날 보험료 비용이죠. 보험료 비용이 180만 원 지급됐다고 이렇게만 기록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결산분계 회계 담당자가 해주지 않게 되면은 지금 180만 원 중에서 올해 거 3개월치는 45만 원이고 내년 거는 미리 낸 거 135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 손익계산서에 지금 보험료 180만 원이 비용으로 홀라당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럼 손익계산서가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손익계산서는 12월 31일 현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나 수익만 반영해야지 내년 것까지 비용으로 다 반영하게 되면 재무제표가 다 틀려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회계 담당자가 이렇게 보험료 선불로 1년치 냈던 것 중에서 올해 거 45만 원, 내년 거 135만 원을 이렇게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지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험료는 비용 계정이죠. 비용 계정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될 금액은 얼마라고요? 45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보험료라는 비용 중에서 45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게끔 하려면 이 금액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겠어요? 빼줘야 될 금액. 그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죠. 그죠? 자, 아까도 잠깐 얘기해 드렸었는데, 우리 손익계정, 비용계정 또는 수익계정은 말이에요. 비용계정은 차변에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용계정을 대변에다가 기록하게 되면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비용이 발생했는데 결산정리사항에서 비용 발생한 거 올해 것만 45만원 남기기 위해서 보험료를 이만큼 차감 소멸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쓰면 소멸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 정리사항 이 결산에서 제일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익의 이연 문제예요. 왜? 보험료라는 계정 비용 계정인데 얘는 항상 차변에 오는 줄 알았었는데 왜 갑자기 대변에 왔지? 이걸 몰라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를 수학 산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수학에서는 180만원 나누기 빼기 135만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요? 45만원 나와요. 이렇게 사칙 연산으로 계산하는 걸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죠. 비용 계정은 차변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반대로 쓰면 그 금액만큼 소멸하는 거예요. 그 빼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잔액이 45만원만 딱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요 의미는 보험료 비용을 왜 이만큼 빼줬어요? 아, 이거 내년 거니까. 내년 거 미리 비용 먼저 낸 걸 우리 계정 뭐라고 써요? 성급비용이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성급비용 써서 이렇게 분기 처리를 해 주시는 거랍니다. 자, 뭐 이거 듣고서도 설명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차근차근 또 제가 설명하는 거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여기는 전 회계 배우는 내내 계속 나올 것이니까 회계 또 1급 배우실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수동결산사항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차변에다가는 상급 비용 넣어서 주시고요. 금액은 135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800번 대보험료 135만원. 네, 이렇게 입력해 달라는 문제였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기말상품 재고액인데 이는 자동결산에 해당되어 있어요. 자동결산은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거 요거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말상품 재고액 나와 있죠? 이 기말상품 재고액에다가 3,580만원 그대로 입력하시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까먹으면 안 되는 거,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이렇게 자료 입력하고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 해당되는 전표 추가를 눌러 주셔야지 결산 분계,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전표 추가 완료. 이거 안 해주면 틀리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평가 문제에서 수행과제에서 수동결산, 자동결산 메뉴 이용해서 결산 완료 끝냈죠. 자,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손익계산서 조회 작성 시 상단부에 기능 모음에서
추가를 이용해서 손익대체 분기하래요. 이거 안 하면 결과값이 틀려집니다. 반드시 해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우선 처음부터 해라 했던 것은 손익계산서 보라 그랬죠. 손익계산서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초에 해주시고요.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여기 기능 모음 있죠. 이 기능 모음 클릭하셔가지고 상담에서 추가, 여기 연동이라고 그래서 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추가를 반드시 이렇게 띵 눌러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표에 26건의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갖다가 손익대체분계라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손익대체분계 또 말뜻은 뭐냐면 1년 동안 발생했었던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 계정들 있죠. 1년 동안 발생했던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 계정을 다 소멸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야지 내년에 1월 1일부터 수익, 비용 다시 발생하는 거 처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손익대체분계는 연간 발생했던 수익과 비용 계정 반대편 계정으로 다 소멸시켜서 잔액을 0으로 만드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도 조회해보라고 했으니까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작성된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산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면 전 실무수행평가 뭘 물어보는지 보면서 여러분하고 답변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11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11번 문제는 금융거래처별 계좌번호로 옳지 않은 것은 거래처 등록조회 해달라고 나왔죠. 거래처 등록조회 해놨던 거 여기서 조회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은행, 여기 하나은행 보통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은행 보통 여기 있네요. 계좌번호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은행 보통의 계좌번호 011 098 지금 얘는 좀 틀렸죠. 그죠? 뭐 옳지 않은 거 1번부터 나왔네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 보통 보시게 되면 신한은행 여기 있죠. 2512 18512 106 맞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거죠. 428 10 106 32 맞죠. 그 다음에 농협은행은 여기 있어요. 201 6611 03 맞죠. 그래서 여기서 계좌번호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2번 문제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야 되려고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는 클릭하셔서 거래처 원장 여기 있죠? 이거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12월 말로 해달래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을 보니까 계정 과목은 선급금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코드 번호도 가르쳐 줬으니까 131 엔터 계속 치면 돼요. 자, 여기에서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무지개안경 잔액은 1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100만원 똑같네요. 소나기 안경 120만원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다비치 안경 50만원 다비치 안경도 50만원 맞고요. 베네치아는 300만원 이거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옳지 않은 잔액은 선급금으로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거래처 원장인데 계정을 예수금 잔액을 조회를 해달래요. 여기서 예수금 잔액을 조회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금 잔액을 보니까 국민연금공단 잔액 210만원 맞네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130만원
요것도 맞죠? 그다음에 서대문 세무서. 서대문 세무서는 잔액이 117만. 이거 틀리네요. 그죠? 그다음에 서대문 구청 18만 원. 맞죠? 그죠? 자, 잔액이 옳지 않은 거는 3번 서대문 세무서. 여기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 달래요. 거래처 원장 똑같네요. 근데 똑같이 12월 말로 해서 보통예금 계좌를 조회합니다. 여기서 12월 말 보통예금 신한은행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신한은행 보통예금 잔액 얼마냐고 물어보면 3,630만원. 요거 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거래처 원장에서 미지급금을 조회해 드려요. 미지급금은 253. 자, 조회를 하시고요. 미지급금에서 삼성카드 맨 밑에 있네요. 잔액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요거 답하면 되겠네요. 664만 8,200원 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6번은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 달래요. 눌러서 예적금 현황이 어디 있나요? 봤더니 자금관리에서 여기 예적금 현황 관리 두 번째 있죠. 12월 말로 받을래도 12월 31일 조회를 해보고요.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토스뱅크 잔액은 247만원 맞죠? 두 번째는 하나은행 보통은 80708 500 이것도 맞네요. 자, 농협은행 보통 220만원. 이거 틀리네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은 농협은행 보통 300만원. 그 다음에 우리은행 당좌라고 되어 있어요. 1325만 맞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조회해 볼까요? 분기장에서 조회해 달래요. 분기장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분기장 조회했는데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래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표 중에서 여기 전표 중에서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출금 전표 1번 출금 이렇게 해서 출금 전표 건수가 몇 건이냐고 좀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출금만 이렇게 조회를 했죠. 그죠? 출금의 전표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수가 몇 건으로 되어 있어요? 36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36건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는 18번은 월계표 조회를 해달래요. 이건 월계표 여기 있죠. 월계표에서 6월에 발생한 판관비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 일계표는 여기 월, 일, 날짜를 넣는 경우 그때가 정확할 거고요. 지금 여기는 6월달 것만 물어봤잖아요. 그럼 월계표에서 그냥 6월 이렇게 조회하는 게 더 빠르겠죠. 정확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6월달에 발생한 판관비 중에서 판관비는 여기 나와 있죠. 판관비 중에서 현금 지출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번호 세 자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봐요. 자, 일계표, 월계표에서는 여러분이 회계에서 배웠던 여기 현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변은 현금이 입금된 것이고 대변은 현금이 출금됐다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일계표, 월계표에서는 반대로 보셔야 돼요. 여기 일계표, 월계표에서 차변의 현금은 지출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이 입금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보자고 약속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판관비 중에서
현금 지출이 큰 거, 현금란만 지출란을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여러 계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정하고 금액이요. 금액이 어떤 게 가장 커요? 이게 제일 크네요. 복리후생비가. 그죠?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문제에서는 계정 과목의 코드번호 세 자리를 입력하라 그랬는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계정 과목 코드번호 볼 때는, 여기 나오나? 여기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을 그냥 더블 클릭 해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 계정 코드 번호가 위에서 조회된 게 하나가 딱 떠요. 요게 계정 코드 번호예요. 이거 입력해 달라는 얘기고, 여기를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똑같이 한번 연습 해볼게요. 이번에는 세금과 공과 이 코드 번호가 세 자리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블 클릭하시라고요. 그러면 계정 코드 번호가 여기 이렇게 떠 있어요. 이것도 상관없고 똑같은 거니까요. 되셨나요? 세금과 공과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게 더 정확하겠죠. 한 번 더 해봐요. 자, 이번에 운반비의 계정 코드 번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운반비 코드 번호 3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걸 여기다 답해 주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 달래요. 자, 현금 출납장 장부니까 여기 있겠죠. 맨 밑에 있네요. 자, 현금 출납장에서요, 2월 말 현금 잔액. 그럼 2월 말이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일까요? 자, 현금 잔액 2월 마지막 날짜 현금 잔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 581, 700 돼 있죠? 요거 잔액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6월달 거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현금 출납장에서 입금액, 출금액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출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6월달 거.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금 잔액은, 출금한 금액은 여기 거를 보셔야 되겠죠. 그죠? 맨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한 달 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일개도 아니고 누계도 아니고 월계, 한 달 금액의 월계 8031 700 요거를 여기다가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되셨나요? 그래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손익계산서, 우리 재무제표에서 조회를 해서 답을 해달라는 문제네요. 손익계산서는 아까 출력했으니까 이 자료 그대로 볼게요. 당기 12월까지요. 당기에 발생한 판관비 계정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판관비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계정별로 금액이 밑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비교통비 여기 있죠. 1304 옳지 않은 것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 게 벌써 옳지 않네요. 그죠? 그럼 얘가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 것도 계속 볼게요. 운반비 459,000원. 운반비가 여기 있나? 밑에 더 내려가야 되나 보다. 운반비 459,000원 맞고요. 소모품비 200만원 맞죠? 수수료 비용 3990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옳지 않은 것은 여비교통비였다. 자, 그 다음에 당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원가라 그랬는데 상품 빼고 매출원가 손익계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런 문제 보면서도 손익계산서 구분 꼭 암기하세요 그랬죠? 자, 여기 봐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오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이런 것들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면 우리는 소득세, 차감전 이익이 나오고 소득세를 내면 당기순이익 나와요. 제가 아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손익계산서의 헤드라인들, 통합 그 헤드라인들만 외우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이게 그 순서이기 때문에. 그럼 문제에서도 상품의 매출원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상품 매출원가 파란색으로 써있는 거 이 금액이 상품 매출원가예요. 상품에서 우리 상품 계정에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배웠어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상품 재고액 빼주면 매출원가가 계산됩니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게 되면 이 금액을 여기다가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접대비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이거네요. 그죠? 접대비는 얼마라고 써주면 돼요? 1171만 8천원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금과 원가는 여기 있죠. 다 우리가 아까 전표 입력할 때 해당되는 금액을 제대로 입력했으면 이 숫자가 다 나오는 것이고, 그 숫자를 전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이 결과값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과 원가 금액은 얼마? 799만 7천원 요거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5번에 영업의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영업의 비용은 밑으로 좀 내려가서, 자, 영업의 비용은 요거예요. 그죠?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여기 이자 비용, 단기 매매 주권, 처분, 손실. 그래서 1036만 1000원. 요거를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26번에는 합계잔액시산표 조회해달래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죠. 자, 합계잔액시산표는 여기 있어요. 두 번째 거 클릭하고 6월달 말로 답을 해달래요. 6월 31년제로. 그래서 6월 말 단기 대여금 잔액 얼마냐? 단기 대여금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단기 대여금에 대한 잔액은 1억 1000이라고 답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6월 말인가? 단기 1억 1000이라고 대답하면 될 거 말 잠깐 다른 거 좀 보냐고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단기 매매 증권, 잘못, 단기 대여금 지금 26번을 건너뛰었네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7천만 원이라고 여기 답하시면 되겠죠? 답은 여기 1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6월 말 단기 대여금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단기 대여금은 1억 1000. 제가 순간적으로 문제를 잘못 봤어요. 자, 그 다음에 12월 말 재무상태표. 여기서부터는 재무상태표를 봐달래요. 그러면 눌러서 재무상태표 12월 말 시점으로 보시게 되면 성급비용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 보시면 성급비용 있죠. 150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조금 내려가야겠죠. 외상매입금 1억 6,400 5천원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월 말쪽에 자본금 얼마냐고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자본하고 자본금 용어 다른 겁니다. 자본금 사이로 이거네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30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회계 정보 분석 문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당좌 비율을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학습
하는 차원에서 당좌 비율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요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점수가 무려 8점이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해요. 내용을 보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만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은 계산기만 누르면 돼요. 어떻게 누르는지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FAT 1급까지 이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재무제표, 특히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그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기말 거 구하셔야지 단기 거 구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여기 재무상태표에 단기, 얘가 전기예요. 전기 이쪽 자리에서 찾아서 답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요. 전기과에서 여기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 당좌 비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된대잖아요. 당좌 자산이 얼마인지를 찾아야지 돼. 그러면 자산에서 우리가 아까 재무상태표 제가 암기하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걸 금방금방 이해하고 자산은 뭐하고 뭘로 구분되니까 여기 있구나. 이런 거 금방 찾을 수 있단 말이죠. 당좌 자산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것도 그 중에서 전기 거 얼마예요? 전기 거 여기 위 분자에다가 당좌 자산 이 금액을 그대로 다 쪼르륵 써놓으세요. 되셨나요? 뭐 계산기로 바로 눌러도 상관없고요. 그런 당좌 자산 이 금액 여기다 써놓으시고요. 유동부채 좀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 유동부채라고 써있는 금액 뭐 보이시죠? 7,660만원 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요 금액을 요 분모에다가 갖다 밑에다 숫자를 쭈루룩 써놓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써 놓아 볼게요. 이거 틀리면 정말 떨어져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366 300 000 써놨죠.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요거 유동부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76 600 000 이렇게 써놓고 제가 시키는 대로 계산기를 눌러보세요. 우선 계산기를 누를 때 여기 분자부터 누르는 거예요. 366 300 000. 자, 그 다음에 이거 눌러 찾으죠. 나누기 누르셔야 돼요. 76 600 00. 그 다음에 다 눌렀으면 여기 곱하기 100. 이게 백분율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곱하기 100. 그 다음에 는 누르게 되면 뭐라고 답이 나와요? 이건 계산기만 누를 줄 알면 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찾아서 478.1984334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소수점 이하 요거는 싹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분율로 478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478% 바로 이게 답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이고, 보통 여기 재무비율 분석은요, 원래 다른 회계 시험에서는 당좌 비율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이렇게 공식까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거는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그 계산식인 거예요. 당좌 비율은 유동부채분의 당좌 자산이다. 그렇게 해서 등등 계산하게 되는 방법이란 얘기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답이 그래서 이거고요. 얘는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아까 우리 손익계산서 봤었죠? 똑같아요. 방법은. 자, 영업이익률을 구하래요. 영업이익률. 그러면 여기 분자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이익
영업이익 정기거 108530 있죠? 요 금액을 여기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액 나와 있죠? 분모는 매출액. 매출액은 맨 위에 있겠죠? 매출액은 제일 첫 번째 거니까 여기 매출액 58300 요거를 갖다가 여기 밑에다가 분모에다가 적어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그대로 또 적어 볼게요. 여러분 계산기만 누를 줄 알면 돼요. 자, 영업이익은 조금 전에 108 530 000 이라고 했고요. 여기 매출액은 583 000 000 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계산기 들고 따라서 눌러보세요. 우선 여기 분자부터 누르라 그랬죠? 108 530 000. 그 다음에 나누기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583 000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곱하기 100 곱하기 100는 이렇게 누르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계산기에 18.6157804445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소수점 이하는 깡그리 버리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백분율로 얼마까지만? 약 18%다. 3번이 답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렇게 계산기 누르는 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할 거 없이 이런 분수 계산하는 거 배우긴 했는데 다 까먹었거나 그때 이해가 잘 안 되셔서 이거 지금 굳이 근데 회계 공부하려니까 또 분수가 나오네, 이런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기 누르는 거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만 하면 이 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으니까, 그죠? 괜히 회계는 하는데 수학을 몰라서 떨어지는 건 너무 우습잖아요. 우리는 수학자들이라 그런 거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누르는 것도 절대 틀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 거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FAT 이거 76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